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 계열사가 프랑스 파리 소재 오피스 빌딩에 리파이낸싱을 실시했는데요. 펀드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라프랑세즈는 삼성 SRA 자산운용을 대신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 빌딩인 소에스트에 리파이낸싱을 완료했는데요. 소에스트는 전체 면적 33,300제곱미터, 지상 22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로 파리 대형 쇼핑몰 소에스트 입점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IT 기업 SAP도 장기 임차에 사용 중이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 SRA 자산운용 등 삼성금융 계열사는 지난 2016년 공동 조성한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이 빌딩을 3억 3,400만 유로에 인수했어요. 삼성생명 등은 투자 회수를 위해서 올해 초 매물로 내놨지만 해외 부동산 침체로 매각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융자를 하게 된 거죠. 삼성금융 계열사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가 맞물리면서 주요 투자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산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졌죠. 결국 리파이낸싱을 통해 엑시트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번 위기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체 투자 성과들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연기금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다양한 대체 투자를 해왔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인 둔화를 보이는 주택 시장과 달리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 소매, 숙박, 창고, 병원,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보다 빨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뭐 5% 이상 떨어졌다 혹은 더 이상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관련 리스크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 이제 사무실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집중화된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후에 높아진 공시율이 더욱 악화돼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업용 아파트 역시 조금 낮아지기도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 그렇지만 이제 소매나 창고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무실과 같은 데에서 렌트비가 안 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은 사실 미국이라도 열어보시면 렌트비가 많이 오르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렌트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수익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코로나19 한동안까지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흔히 말하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적정한 비율에서 가격과 수익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균형 관계가 깨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 마지막에 지었던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이 공급 역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금리 기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늘었지만 사실 이제 재택근무 영향으로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악조건들이 겹치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빨리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융자 같은 것들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대출 연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같은 것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미국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한 75% 정도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한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동금리에 대한 영향 역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펀드의 환매 요구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펀드사들의 어떤 리스크들 역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요약해보자면 그 저금리를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재택근무의 어떤 변화 2020년대까지 상업용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면서 고금리와 이제 변동금리 대출에 따른 어떤 부담 등의 영향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증권사라든지 연기금들의 대체 투자 관련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